어떻게 시작을 할까? 일단 저희 단케TV에 초대석 코너가 생겼어요. 네. 초대석의 초대 게스트. 이완현 작가님입니다. 저번에는 이제 더보이즈 거 작업기 할 때 합방을 했었는데 오늘은 정식으로 저희가 이제 초대석의 이름을 정했는데 케이크 샵이라고. 단케 케이크 샵. 샵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의도한 건 아닌데 사실 집도 생각했었는데 이미 된 집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샵으로. 그래서 케이크 조금 후에 갖다 붙인 거긴 한데 초대석 때마다 좀 다양한 케이크를 먹어보면서 이제 편집될 때마다 한 입씩 없어져 있을 거긴 한데 오늘 뭐 마롱 뭐 이런 거였고 도라르방 케이크를 특별히 또 좋아하시는 케이크라고 들었는데 어떤 포인트가 좋았는지. 흑임자 구수하고 좋았고요. 네. 이렇게 저희의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 게스트에 초대해 주셔서 초대석의 초대 게스트로 윤경 작가님 모셨고 저희가 가제를 조윤경 작사가에게 매너리즘을 묻다 라고 일단 정해보았어요. 제가 매너리즘인 걸 알고 정하시는 제목은 아니실 테고 일단 저희가 좀 이제 뭐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친분이 좀 있었고 이제 사적으로 대화를 할 때에 매너리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좀 조언을 구했다고 해야지 맞겠죠? 조언이라기보다 그냥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그냥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죠, 그냥. 아무튼 그래서 저희도 되게 연이 하나도 없다가 작가님이랑 닿고 나서는 되게 그 차근차근 가까워져서 너무 좋은데 그래서 약간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컨텐츠를 통해서 한번 푸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매너리즘에 대해 얘기하는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지망생 입장이라면 그냥 조윤경이라는 이름만 보고 되게 보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너무 궁금한 게 많을 것 같고 얘기 많이 들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질문지를 남 같은 이런 스탠스로 이렇게 계속 대화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칠하게 하듯이 그냥 하면 안 돼요? 저희 어떻게 조금 알게 되고 친해지게 됐는지 희주가 그때 빵집이었죠. 맞아요. 꽃중이었을 거예요. 그 초봄에 꽃피는 분들이 4월에 춘 4월에 처음 만났고요. 어떻게 만나게 됐죠? 어떻게 만났냐면 그 뭐라고 소개를 할까? 단케 영업부장이 박우연이 그날 며칠 전에 저도 기억하는 게 이게 저희가 다른 작가님 통해서 DM 연결이 됐잖아요. 그랬나? 이진 작가. 아닐걸요? 우연이가 직접 보내지 않았나? 맞아요. DM을 DM로를 했는데 마파를 해주셔가지고 어머 마파를 해줄 줄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단케 2입니다. 단케 3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소문을 냈죠. 야 마파를 준다. 너네 빨리 걸어라. 난 DM을 걸 테니. 근데 이게 제가 다른 이렇게 입봉하신 작가님들 마파를 제가 많이 하는, 그러니까 보면은 마파를 하는 편인데 저는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냥 마팔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는 같은 저희가 느끼기에 저희 훨씬 전부터 활동하던 작가님들이 마팔 해주시는 경우가 잘 그래서 사실 마팔을 안 해주셨어도 DM을 보냈을 건데 뭔가 DM을 보냈는데 그래서 어쩌다 보니 만남까지 스무스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희주가 말했던 그 춘3월의 첫 만남이 근데 이제 듣기로 전에 듣기로 그 전에도 되게 단케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다른 작가 통해서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때 단케가 이제 한창 막 이렇게 결성을 하고 딱 기세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던 딱 그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앨범이 발매되면은 저도 제가 비속어를 사용해서 죄송해요. 까인 곡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나 이거 좀 잘한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왔어. 이런 곡들에서 윤선이 뭐? 단케? 이런 애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롤로 많이 보다 보니까
누굴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막 일단 팀일 거라고는 그때 생각도 못하고 근데 정말 잘하니까 잘 쓴다. 진짜 잘 쓴다. 그러면서 좀 궁금했었는데 또 그렇게 한번 만나게로 이렇게 약속이 잡히니까 제가 원래 조금 다소 낯을 가리는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궁금한 거예요. 부담스러울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이런 가사를 쓰는 작가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 아니면 평소에 어떤 모습이야? 원래 진짜로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너무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1대3 대응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희가 뭔가 작사가로서 갖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소통이 되면서 좀 되게 기존의 단케라는 이름이 내가 마음에 익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그냥 빠르게 친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 두 번째 모임이 우리 집이었거든. 맞아. 여름에 그게 두 번째였어. 맞아. 어쩌다 보니 집으로.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 과정이 되게 쌍방이 쌍방이 원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우리도 너무 작가님 바쁜데 너무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게 그래도 우리만 일방적이지 않고 작가님도 그래도 우리 만나는 게 싫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게 적절하게 느껴지게끔 눈치가 조금 있기는 하니까. 저도 눈치 되게 보는 편이에요. 만났을 때 두 번째는 없겠다 싶었으면 저희도 조금 뒷걸음질을 했을 텐데 다행히도 얘기하면은 정말 재밌었고 뭔가 아티스트 얘기, 곡 얘기 아니면 뭐 작사가로서의 그런 고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일 외적인 그런 것들도 얘기를 했을 때 말이 너무 잘 통하고 그래서 좋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어떤 모드로 대하고 있는가 같은 것들이 얘기할 때 은연중에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기합이 되게 좋았어요. 단케이가. 그래서 작가님이랑 얘기했을 때 처음에 진짜 놀랐던 게 아니 이만큼 오랜 기간 하신 분도 느끼는 게 이렇게 똑같다고? 그래서 겪는 거랄지 그런 게 너무 비슷해가지고 얘기가 잘 통한 만큼 겪는 것도 비슷하다는 게 너무 놀란 점이었고 그래서 작가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최고의 작사가 자리를 유지하실 수 있는지. 일단 최고의 작사가라는 말은 조금 제가 부끄럽지만 어쨌거나 제가 오래 일을 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같이 얘기를 하자면 올해가 몇 년 차? 이런 걸 물어보지 말라고. 나이 많은 거 띠난다. 아니 워낙 일찍 시작을 하셨으니까. 제가 올해 이제 21년 차가 될 5살 때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26, 갓 25 넘었잖아. 잘했어. 5살 최연소. 단케도 벌써 횟수로 따지면 언제 이렇게 됐나 싶잖아요. 맞아요. 13살 때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지 않나요? 그냥 근데 저도 똑같아요. 그냥 맨날 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냥 메일에 들어와 있는 거 일하고 그냥 보내고 작업하고 그냥 그 일상을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이렇게 굴리다 보니까 그냥 약간 정신적인 사회적 성장이 다소 어느 시점부터 좀 멈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피로도가 빨리 온다든지 이런 신체의 노화는 확실히 느껴지지만 그래도 뭔가 생각하는 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어느 일정 시점에서 좀 멈춘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아마도 저는 그게 제가 가장 이렇게 공격적으로 일을 하는 게 딱 손에 붙었던 시점에서 그게 멈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게 특별히 숙제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생활이나 루틴이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이게 피곤해도 어느 일정 그러니까 정신이 파괴될 만큼 힘들지 않고 그냥 몸만 힘들고 끝나고 그냥 이게 그냥 생활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밥 매일 먹고 잠 매일 자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일 매일 하는 거여서 그냥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단케도 아마 그렇게 결성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왔을 거고 아직 그렇게 못 간 것 같아요. 저희는 파괴가 되고
저는 힘들면 정신이 좀 파괴되는 것 같아서 금방 회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직 굳은 살이 덜 배긴 느낌? 헛구로스처럼 자꾸 이렇게 파괴되고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그냥 그거를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혹은 내가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을 때가 없을 수가 없죠. 우리는 창작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를 빨리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조금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우리가 언제나 갖고 있는 불안감 중에 내가 내일 당장 시안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지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부터 좀 또 괜찮아졌던 게 있어요. 어떻게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못해. 그러니까 주로 그게 시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같은 것들이 저는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낸 시안이 퀄리티가 떨어져서 다음에 나한테 기회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를 조금 바꾼 게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에도 기회는 있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다른 조금 경력이 조금 짧으신 작가님들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것 중에 일을 고르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려하지 말고 지금 뭐 내가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댄스곡을 잘하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뭐 발라드를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기분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대부분 몰라요. 그리고 하나 잘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뭐가 될지 모르는데 굳이 이거를 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계속 나는 한 곡을 언제나 그래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타이밍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이상의 에너지는 내가 충분히 쓰고 있다는 믿음이 저는 있어요.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은 뭔가 저희가 이제 작사가로서 뭐 입봉을 하고 뭐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네 번째 곡 내고 막 뭐 이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작가님은 느끼시기에 개인적으로 내가 작사가로서 좀 뭔가 성장을 되게 딱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특정 시점이 있으신지? 저는 그때가 엑소 데뷔 때. 엑소 데뷔 때 그때 뭔가 뭐 너의 세상으로라든지 베이비 돈 크라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좀 옛날 곡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곡들인데 지금도 물론 사랑하고 있죠. 근데 그 곡들을 쓰면서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전에는 되게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만 있었는데 그 엑소 곡들 그 세계관과 어떻게 우연히 얻어 걸렸습니다만 잘 맞아떨어진 그런 서사성이 있는 곡들을 작업하면서 제가 되게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 재미를 느끼는 시점에서 뭔가 한 단계 딱 점프가 되는 느낌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러니까 이제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작가들이 좀 착각을 하는 부분 중에 성장이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맞아. 근데 성장은 우리의 작업은 성장이 계단식인 것 맞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작은 계단을 올라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 정도 높이를 한 번에 할 정도로 갑자기 훅 되게 높은 계단을 올라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성장이 하루하루 눈에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체돼 있는 것 같고 내가 맨날 똑같은 시안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실력이 어제와 비교해서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계단처럼 갈 거니까 당연히 어제와 같을 수밖에 없죠. 뒤를 돌아보면. 근데 어느 순간에는 뒤를 딱 돌아봤는데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으면. 근데 저는 일단 그 첫 번째 변곡점이 재밌어 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게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뭐랄까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요즘에 패턴이 좀 생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개를 해내야 되니까
가장 빠른 나만의 매뉴얼 같은 게 조금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얘기가 비슷비슷하다. 내가 어떤 곡이었을 때 풀어내는 작법이 되게 좀 어떠한 이런 틀이 생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나는 그 작가님 시안 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새로운 얘기를 끊임없이 길어 오신다 어딘가에서 길어. 뭘까요? 그게 되게 딱 어떻게 이런 걸 했던 게 이제 127의 맥이라는 그 곡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뭔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를 뭔가 어디서 이렇게 물 길어오기 위한 그런 특별한 노력 같은 게 있으신지. 그거는 제가 스마트폰 중독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활자를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또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새로운 소재를 어디서 찾으시나요? 이렇게 막 이렇게 소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저는 소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노력을 하겠어 하고 가면은 절대 소재는 절대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 조금 마음이 좀 말랑말랑하게 돼 있을 때 그때 생각 없이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저는 소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제가 뭐 읽는 걸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재미있는 글이나 아니면 뭐 소재거리나 이런 것들이 눈에 이렇게 툭툭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메모를 많이 해놓는 편이에요. 그렇게 했던 것 제가 또 혹세무민한 그런 것도 좋아해서 뭔가 신화, 전설 막 이런 거 읽는 걸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왔던 그런 소재였는데 이거를 반드시 막 이걸 127에서 써야지 라고까지는 아니었지만 꿈이라는 소재를 갖고 있는 꿈을 먹는 요괴가 주인공이니까 이거는 꿈이라는 것을 큰 서사로 관통하는 NCT 친구들한테 적합한 곡이 나타났을 때 쓰면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테이스티가 굉장히 또 적절하게 잘 맞아 들어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단캔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킵해놓는 소재들이 잘 쓰이기 잘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킵하는 게 의미 있는 거는 그거를 끊임없이 주변에서 뭔가 눈에 보였을 때 이건 소재가 될 수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 안에서 킵하는 게 습관이 되면 뭔가 창작을 위한 그 문이 그래도 계속 열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지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거는 준비한 게 아니고. 그러면 작가님이 5살 때부터 이제 22살 때까지 네. 그 트렌드도 좀 많이 변화를 했잖아요, 가수하고. 그거를 혹시 약간 일타강사처럼 어떻게 좀 흐름이 바뀌어 왔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90년대에 우리나라 그런 그러니까 K-팝보다는 가요라는 이름에 적합했던 그 시점에는 말이 일단 길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사가 되게 뭔가 그때는 영어도 지금만큼 물론 안 들어갔고요. 그래서 전달력이 조금 지금보다는 좀 쉬웠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한국 작곡가분들께서 그렇게 쓰신 곡들이 글자가 들어갈 자리도 많았고 그것들을 오롯이 그냥 국문의 줄글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 내려감에 있어서 뭔가 전달력이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았나. 대신에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가사도 그때는 있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H.O.T. 신화 같은 1세대 아이돌들의 가사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그때 주축이 됐던 게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아이돌들이 출격을 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의 SMP라고 명칭이 붙어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그런 가사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때도 수록곡은 맛집이었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동방신기가 나오면서 약간 요 정도 시점부터 영어 가사들이 조금 더 운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 다음에 영어 제목들이 많이 떠올라요. 동방신기 때부터는 라이징선부터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오면 본격적으로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세계관을 녹인 가사들 그리고 그 세계관과 어떻게든 뭔가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록곡들이 등장을 했었던 것 같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부인할 수 없는 후크송의 세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텔미와 그런 것들로 투애니와 그 정말 신나는 노래가 정말 많았고 그러면서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틱톡의 조상님이 그쪽이 아닌가. 그때 CC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모전. 맞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다음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 세계관 나온 다음에 요즘은 이제 가장 여러 가지의 혼종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일단 뭔가 요새는 이 팀은 타겟이 국내가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 나는 팀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K-POP 팀이 벌써 몇 팀이나 출격을 했고 버추얼도 있는 버추얼도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심지어 실체가 있는 버추얼 실체가 심지어 안에 닌겐이 없는 버추얼 약간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또 뉴진스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음악 자체가 길이나 형식 같은 것들이 되게 또 옛날에 있던 송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벌스 1, 프리코러스, 코러스, 벌스 2, 프리코러스 2, 코러스, 디브릿지, 코러스 3 이 형식을 벗어난 곡들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했고 노래의 길이도 그래도 3분 국룰이던 것들이 갑자기 막 1분 반짜리 노래도 나오고 막 댄스 브레이크 넣어서 되게 길어진 노래도 나오고 근데 좀 진짜 춘추 전국이라 할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영어 가사가 많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같은 그런 니즈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뭔가 최근에 들어오는 그런 그 수정 방향 중에서는 저희 팀이 그래도 해외에서 인지도가 좀 있는 편이다 보니 영어를 조금 더 넣어주세요 같은 그런 수정 디렉션도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혹시 패션처럼 좀 돌고 돌기도 할까요? 가사라는 게. 저 전지은 작가님이랑 얘기하다가 들은 건데 지은 작가님께서 어쨌거나 지금 영어가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일부 이제 K-POP 팬분들께서는 작사가들 이거 한국 작사가들 다 반성해야 된다. 약간 이런 피드백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지 않았어요? 근데 영어가 훨씬 많고 뭐 단어 하나로 이만큼 채우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작사가들 날로 먹는다. 약간 이런 식의 답글을 다신 것도 봤었는데 저희도 그렇고 싶지 않잖아요. 정말 그렇고 그래서 문법 계속 자기검열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글로 다 갈아서 내보기도 했어요. 맞아. 해봤어요. 우리가 다 해봤어요. 근데 지은 작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발라드의 시대가 한 번은 더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처음 작가가 될 때 쓰고 싶었던 국문의 그런 매력과 가지고 있는 힘과 전달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조금은 더 우리의 감수성을 조금 더 작가적으로 발휘할 수 있으려면 발라드의 시대가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조금 그 말 좀 동감됐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아무래도 댄스곡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발음의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리듬감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가사를 써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 그 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런 거는 일부 포기를 하고 가야 될 때도 있는데 아무래도 발라드 옛날에 우리 한창 2000년대 초반 그때 발라드 유행할 때 나왔던 노래들을 생각해 보면은 가사를 쓴다는 것에 조금 더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떠올려 보자면 발라드의 시대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음악이 유행을 해야 작사가의 역할도 조금 더 중요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조금 타겟층 자체가 국내보다는 완전 해외라서 점점 영어도 그렇고 그냥 한국말을 듣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 어절이다. 근데 이 중에 한글 단어는 한 개밖에 없고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가사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국내의 K-pop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그게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진짜 간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 이게 되게 빨리 짧아졌을 때 점점 곡이 짧아져 갈 때 이게 끝이야? 이거 이거밖에 없어? 이러다가 지금은 오히려 3분 30초 넘어가면 막 왜 이렇게 길어? 노래가 안 끝나. 야 이거 브릿지 있다. 노래가 안 끝나. 그렇게 되더라고. 그럼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자면 뭐 여태까지 되게 많은 작품을 하셨는데 특별히 뭐 힘들었던 면에서 뭔가 내가 너 품이 많이 들었거나 과정에서 되게 고생스럽다거나 그런 면에서 기억이 남는 작품이 있으세요? 사실 쉬운 곡은 없죠. 쉬운 곡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재미있으면서 내가 좀 더 신이 나고 재미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덜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딱 어떤 곡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단케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사랑하는 아티스트인 것 같은데 너무 알 것 같은데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고백하자면 제가 이번에 태연님 앨범을 승차를 못했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한동안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채로 지냈고 진짜 저 고백하자면 정말 잘하고 싶어서 태연님 그 시안 들어올 때 막 한 곡의 가사 막 두 개씩 내고 막 제일이 왔는데 또 두 개씩 내고 막 그런데 정말 그래도 태연님 곡은 하나 해야지 이러면서 막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그 승차감을 모르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제 작가님은 차를 바꿔가면서 이제 타보신 건데 이걸 그래서 앨범이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이 정도 연락이 안 왔으면은 탑승을 못했다는 게 확신이 되는 시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이렇게 입만 웃는 상태로 이렇게 지내다가 앨범이 나온 날은 진짜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렸지. 총 맞은 것처럼이었죠. 완전. 저 그래서 그날 뭐 사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맞아. 연락 안 했거든요. 아마 지금 힘드실 것 같아서 괜찮아. 이제는 좀 괜찮았어. 다음에 기회가 있길 바래. 이러면서 작가님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저희가 뭐 딱히 어떤 곡의 작업기 이런 거는 할 기회가 없어서 저는 아까 맥 얘기 나왔을 때 재밌었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 또 최근에 궁금하다고 생각했던 게 최근에 그 샤이니 영화를 다시 보고 하니까 셜록을 뭔가 잘 아는 노래지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 앨범을 막 또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셜록이란 곡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클로랑 노트가 합해진?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옛날이긴 한데 이거 작업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에피소드나 그런 거 하고 또 이게 클로 노트를 먼저 쓰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셜록이 된 건지 셜록 쓰시고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된 건지 그냥 전반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순서는 우리가 이제 발매곡으로 나온 셜록의 상태로 저도 처음 데모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가사 작업을 하고 데모 제목은 셜록이 아니라 다른 거였는데 제가 그 I'm so serious 셜록이란 제목을 지은 것도 진짜 천재적이야. 그것도 약간 사실 셜록이라는 제목에 저는 사실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목스럽지 않게 느껴졌던 거예요. 쓸 때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제목을 만약에 이 곡이 이 가사가 채택이 된다면 대명사라서요? 네. 그래서 이게 채택이 되면은 나중에 제목을 바꿔달라는 요청은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A&R의 생각은 달랐을 것 같아. 이거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괜찮나요? 약간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다면 다행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 라인을 축약하고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받았을 때 데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셜록이었고 일단 그게 1차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사실은 이게 이 곡이 이렇게 두 곡으로 분리가 두 곡을 합친 곡이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렇게 되게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지금도 없잖아. 그 이후에도 이런 게 없고 그래서 약간 작사가로서 정말 진귀한 작업물을 남기셨다고 생각했어. 셜록이 어쨌거나 완성이 됐으니까 셜록에서 이 곡, 그러니까 클루와 노트 중에 각자에 해당하는 자리에다가 이것들을 떼서 여기다 놓고 나머지 자리들을 이 흐름에 맞게 채우되 요것과 요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셜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 발상 너무 최고야.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됐었어요. 힘들지만 재미있으셨어요? 네. 힘들었. 근데 일단 샤이니를 너무 해보고 싶던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타이틀곡은 아마 제가 셜록이 처음인 거예요. 제가 다른 이전 발매곡 중에 뭐가 하나가 제가 듣다가 다른 가사로 발매했던 곡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저도 그때 좀 어렸을 때였어서 그때 서운해서 이렇게 막 삐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되게 오랜만에 샤이니의 활동곡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거였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또 샤이니 또 멋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끊임없는 새로움, 우리 샤이니 그 무대 봤을 때 기범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뭔가 우리가 좀 다른 것을 하는 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공감이었어요. 그치, 샤이니는 뭔가 다른 걸 하는 팀이야라는 게 그 축을 하나 세우신 거 같아요. 맞아. 이러지 마세요. 아니 약간 사실 친하게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맞아. 그런 말을 좀 그냥 일부러 안 하는 게 있는데 작가님은 진짜 내 표현력이 아쉬울 정도로 그냥 레전드라는 말? 그거 말고 또 뭐 오래 해서 그래요 그냥. 그렇죠. 오래 이렇게 꾸준히 이 밀도를 해오시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작가님 처음 만나고 돌아와서 우리끼리 좀 충격적이다라고 나눴던 얘기가 이 연차에 아직도 우리만큼 혹은 우리 이상으로 욕심이 많고 모든 곡을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저 다 써요! 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적 없어요? 라고 하셔가지고 작가님이? 요새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 너무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랄 때 죄송합니다 이럴 때 있어.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의뢰가 진짜 더 많아지게 됐고 근데 그때 저희가 그런 얘기 나눌 시점에만 해도 작가님이 뭐 그 시점까지 걸은 게 10곡이 안 된다고 그래서가지고 그 좀 충격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지 모르는데 내가 될 것 같은 곡을 내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는 거죠. 그리고 10곡을 써본 작가랑 100곡을 써본 작가랑 1000곡을 써본 작가랑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근력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구력이 자기가 조금 내가 어디가 부족한가 이런 것을 작가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제 시안을 좀 봐주세요. 뭘 고치면 좋을까요? 제가 뭐가 부족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를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게 수학이나 과학처럼 이렇게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가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계속 나는 부족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일은 일단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기세가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부족한 게 뭘까를 찾아서 그걸 개선하기보다는 일단은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하면서 코어 근육을 키우는 거 그거 1번.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혹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으면 그래도 내가 뭘 쓸 때 조금 더 재미있거나 하고 조금 덜 힘들거나 같은 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쉬운 예로 나는 보이그룹보다는 걸그룹을 쓸 때 조금 더 신나는 것 같아 라든지 댄스곡보다는 나는 발라드를 쓸 때 마음이 좀 더 편안해 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지점이 있으면은 그거를 개발하면 그래도 나는 걸그룹 노래를 할 때 신이 나는 사람 혹은 나는 발라드를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을
사람으로서 나를 세팅하고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자꾸 생각하면 계속 나는 부족한 사람으로 남아야 되는 그거는 조금 저는 비추해요.